자, 뭐 어제 요 며칠간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많은 뉴스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어제 뭐 취임 기자회견도 하고 사실상 공식적인 뭐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재명의 민주당 네, 또 뭐 운동권 뭐 386 계속 겨냥을 하면서 지금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던데 한동훈 비대위 이제 출범이 되고 있는데 성패가 좀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은 비대위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아주 생뚱맞게 뭐 야당과 뭐 맞서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비대위원회가 왜 구성이 됐겠습니까? 비상사태가 왜 만들어졌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예, 비대위고 예. 비상상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에서 기인했다고 어, 보여지잖아요. 지금 비상사태가 국민의힘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수직적인 관계가 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이것은 못마땅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아, 된다라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내에서도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성으로 음, 그런 비상사태가 된 이유를 먼저 진단을 하고 아, 거기에 대한 그 대응책, 거기에 네. 대한 해결 방안을 내야 되는데 생뚱맞게도 그 야당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려면은 먼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수용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야만이 되는 거죠. 실제 그리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한동훈 어, 비대위원장은 이미 그 수용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것은 뭐 그렇죠. 악법이다 네. 하면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 거수기 역할로 아, 할 걸로 보여요. 그 실제 한 장관이 한 위원장이 장관 당시에도 한 네. 번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거나 또는 압수수색을 단 한 차례도 그렇죠. 하지 않았으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서도 그러한 형태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음, 생각이 들고 네. 당정 관계에서의 수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나요? 수직 수평적 관계는 없다. 뭐 각 아, 법과 헌법과 법에 따라서 자신의 임무만 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죠. 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 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음, 김기현 대표 선거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승민 또는 나경원 네. 뭐 지지도가 올라가는 사람 다 쳐내버리고 아, 김기현을 세웠다가 또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쳐내버리고 네. 또 한동훈 아바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음, 것들이 사실을 그 수직적인 관계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네. 한동훈 비대위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네, 한동훈 비대위 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등장한 게 이제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뭐 가깝게 보면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그렇죠. 그 선거 네, 결과에 따라서 뭐 음, 이제 비상 상황으로 오게 되고 혁신이 만들어졌다가 음, 비대위까지 오게 된 건데 네, 그때 17.15% 차이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졌을 때 음,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네, 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죠. 결국 국정기조가 변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당이 뭘 계속해요. 혁신하겠다. 네, 또 아예 김기현 대표 또 날아가 버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하죠. 거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와 환자 관계가 있잖아요. 네. 환자가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이 나서 가잖아요. 그럼요. 아파서. 지금 아파서 네. 가는 거죠. 고쳐주세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비상 사태입니다. 그러면은 비상이죠. 예. 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환자가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입니다. 맞아요. 진단을 오진하면은 아무리 좋은 처방도 병을 잘못되는 건 악화시키는 잘못되는 거죠. 예. 잘못된 처방은. 그래서 진단의 의사들은 한 70% 에너지를 쏟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그렇죠, MRI도 그렇죠. 해보고 또는 문답도 해보고 여러 개를 체크하고 그래서 진단에 에너지를 쏟는 거죠. 왜 네. 오진하게 되면 아무리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더라도 악화시키니까 그 비대위원장으로 임무를 받으면은 왜 비상사태가 됐는지 진단부터 해야 되는데 네. 진단은 잘 하지 않고 마치 원인을 야당에서 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야당 대표가 네. 뭐 수시로 법원에 이렇게 불려다니는데 네. 그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많이 재판에 세우고 네. 이렇게 법무했는데 했는데 이거밖에 그동안 못해? 너들은 못하느냐 이런 야단친 느낌으로 건가요? 저는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나왔지. 아. 이렇게 자기 오만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하니까 뭐 야당과 맞서겠다, 뭐 음. 개딸 전체주의, 살다 개딸 전체주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586 운동권을 청산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시대 정신은 586 그 청산이 아니고 실제 뭡니까? 검찰공화국 청산이죠. 네. 그리고 검찰 독재 청산이 시대 정신인데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까 지금 처방도 잘못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성공할 기가 어렵겠죠. 성공이 어려워 보인다.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이번에 네. 총선에 나가는 예비 후보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해서는 안 되죠.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나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총선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럼요. 특히 뭐 한동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대통령과 선거길 하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해버리고 당정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하고 또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아마 국민의힘 지지도가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될 텐데 아마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네. 이러한 형태로 봤을 때 아바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첫 한동훈 위원장의 네.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 윤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거나 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아바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계신데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제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악법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를 했고 네. 며칠 전에 또 어제도 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특검법 독소 조항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를 그 독소 조항으로 언급을 했어요. 하나는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과 하나는 이제 대국민 보고 언론 브리핑을 문제 삼은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공정과 중립성, 독립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과거 특검법에 다 반영돼 있던 내용입니다. 네. 루킹 사건이나 최순실 사건 또 고 이해람 중사 특별법에서도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 단체는 늘 특별검사에서 제외했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려서 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소 조항이 아닌데 갑자기 한동훈 전 장관이 그 당시 네. 악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항변한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 말한 씨를 많이 뿌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 한 위원장이 법 앞에 예가 없어야 한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 못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을 실천해야 될 단계라고 봐요. 네. 실제 법 앞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네.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도 맹종한 적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고 그렇게 앞으로도 얘기했죠. 그럴 것이다 네. 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근데 아, 이것을 행동으로 못 보여주면은 첫 스텝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해서 네. 곧 넘어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요. 사실 뭐 김건희 특검법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방금 언급해 주신 이태원 참사 네, 특별법 네,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렇죠. 유족들이 만나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더라고요. 어제 네, 보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선당우사가 아니라 음, 선민우사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데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만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총선 전략이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좀 설득 당할까요? 어떻습니까? 그 어렵죠, 사실은. 음, 선민 후사라 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네, 선당 후사가 1단계고 음, 2단계가 선민 후당이에요. 늘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해서 네, 당의 그런 것들이 우선이고 개인의 의견 이런 개인 거기 두 번째거든요. 그게 1단계고 네, 그러니까 당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는 당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당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이고 네, 그다음 당의 이익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국민의 이익을 음, 택하는 자세가 공직자의 자세요. 아하, 저는 늘 역사의식을 공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부대 근무 군 시절에 하면은 저의 개인 이익과 부대 이익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대 이익을 선택해야 되고 예를 네, 들면 주말에 저도 쉬고 싶은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다든가 부대에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다음 이제 그 부대 이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럼 왜냐하면 부대에서는 이런 건물을 새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2, 3년 후에 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럼 그 예산 낭비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예산 낭비니까 국가 이익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부대는 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그렇겠네요. 거와 마찬가지로 네, 늘 공직자는 특히 정치는 선당 후사가 1단계고 그다음 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국민의 이익을 택하는 네, 선민 후당인 것이고요. 아하, 그런 개념인데 마치 그걸 한 단계 띄어서 아하, 멋있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아직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이런 음, 생각 정리가 덜 돼 있구나 하는 그렇게 느낌을 보시는군요. 받은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국민의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아까 당의 이익과 네, 국민의 생각, 국민의 이익에 네, 충돌해야 되는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예. 당 생각만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모순이잖아요. 네. 한 위원장이 선민 후 사. 후사라 예. 했잖아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음. 특검법도 그렇고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아, 그걸로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되는데 하시는 말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아하.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국민의힘도 이게 뭐 총선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던데 네, 계속해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정략적으로 하냐라고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지난해였죠? 지난해 그럼요. 민주당이 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봄에 네. 정의당이 또 이제 발의를 했었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건데 국민이 반대해서 특검법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고 올 연초에 사실 본격적으로 돼서 4월 달에 패스트 트랙으로 갔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아마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벌써 특검 특별법은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가 돼서 이미 음. 끝났을 거예요. 총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특검도 다 끝나서 네, 본인들이 자꾸 이걸 미루고 해서 4월에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고 네. 그 사이에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음. 이제 와서 마치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특검법 뭐 이렇게 한다, 네. 총선용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질의해야 돼요. 왜 이렇게 미루었나? 총선용 정치용이라고 말하기 전에 네. 국민의힘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미룬 이유가 뭐냐? 아, 진작 그래서 했으면 김건희 어, 여사 결백도 다 밝혀지고 예, 다 끝나고 선거에도 네. 영향이 없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예. 화를 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왜 내가 비상위원장 됐는데 첫 스텝부터 꼬이게 만들었냐고 화를 내야 마땅한 거죠.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이 돼야 된다. 네. 그래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중에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입니다. 네. 내년에 뭐 지역구도 안 가고 비례대표도 안 하고 총선에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뭐 제가 봤을 때 모양새 나게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서울에서 지역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아, 보여요. 강남 있잖아요, 강남.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 나가면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모양새가 안 맞았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네. 호남에 가서 네. 내가 나가겠다 하면은 아. 모양새가 안 맞죠. 거기는 공천만 되면 되는 구나. 지역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텃밭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가게 네, 된다면 그러니까 모양새 있게 이렇게 될 만한 지역이 네.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배짱이 없는 겁니다. 배짱이 예를 들어서 없다. 종로에 나가겠다, 용산에 나가겠다. 네. 근데 그런 데 나가면 질 확률이 많으니까 음. 질 확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 후보를 꿈꿀 텐데 총선에서 져버리면은 선거에서 져버리면 형편없이 그것도 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짱도 없어 보여요. 사실은 아하, 배짱이 정치는 없어 배짱이 있어야 되고 보인다. 네. 또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국민들께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지명직만 계속 받았고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렇네. 없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안 하게 되겠네요. 네, 예, 그죠? 자신감이 없고 그런 걸로 보여지고 또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죠. 네. 본인 국민들 생각하는데 국민들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대선으로 후보가 돼서 큰 꿈을 꿀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꽂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선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정치 신인으로. 그걸 벤치마킹하지 않나 싶어요. 아. 국회에 나가면은 사실 강남 상구로 나가면 비난이 많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여론이 많이 험지 출마나 아니면 박빙으로 하는 지역에 출마를 요구할 겁니다. 종로든 뭐 용산이든 뭐 이런데. 근데 그런 데는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본인은 이 비대위원장 끝나고 나서는 좀 뭐 쉬었다가 뭐 네. 국무총리를 꿈꿀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아니면은 또 외국에 나가서 좀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와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 네.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네. 이번 총선 결과 만약에 설령 지더라도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 지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졌다. 네. 하지만 나는 뭐 선거에 출마 안 하고 날 희생해가면서 헌신하면서 그렇죠. 비례대표도 안 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간다. 네. 추후 대선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이는데 영남 지역, 강남 3구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헌신하는 모습 보여라 현역 의원들. 그래서 물갈이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네. 많이 떨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중진들, 윤핵관들 네. 또는 영남 예. 또는 강남 상구에 있는 의원들 네. 그런 의원들은 지금 떨고 있지 않나 아.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대신에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검사 출신 또는 그런 아. 사람들을 전략 공천을 해서 네. 검찰 공화국 검찰의 아성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거네요. 네, 예. 이 총선에 나와서 사실 이거 진두지 한다고 하면서도 네. 비대위원장이니까 비대위원장이냐 선대위원장이냐 뭐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대위원장해서 선거대책위원장 하는데 출마 안 하기도 조금 그렇고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 하게 되면은 출마 안 하는 대신에 공천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그러니까요.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핵관, 용핵관을 꽂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비대위원장은 막강한 자리잖아요. 대표죠, 공천, 대표, 당 대표. 공천위원장을 네. 임명을 주고 음, 공천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막강한 자리죠. 네. 이러한 자리를 그냥 임명해서 그냥 꽂았잖아요. 어, 낙하산 인사로. 낙하산으로. 실제 이런 데는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네. 낙하산 인사로 꽂았는데 그 꽂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국민의힘 네. 의원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됐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꽂지 않았나 싶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음, 그 위에서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는 네. 그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한동훈 그 당시 장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하산 인사로 와서 네. 처음에는 뭐 인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음, 금방 미천이 드러나겠죠. 아, 금방 사실 미천이 정치는 드러난다. 정치 경험이 없으면은 국회에서는 금방 미천이 드러난다고 봐요. 아. 저도 군에서는 최고 계급까지 올라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국회 업무도 했었는데 공직에 있을 때 국회 업무와 연관되는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조선으로 와 보니까 네. 적응하는데 한 2년 아, 걸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실제 너무 적응 잘하셨는데요. 아니 저도 사실은 한 2년 정도 되니까 음, 이제 그 여의도의 문법, 여의도의 언어 예. 또는 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음, 만드는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근데 아, 그 어깨너머로 본 국회와 본인이 직접 몸을 담고 보는 거는 천지 차이죠, 실제.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당신은 뭐 그냥 적극적인 말, 그래서 답변 이런 뭐 걸로 인기가 있었는지 민주당 모르지만 의원들 향한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보수 그 분들에게는 속 시원한 모습을 보였을 아하. 수 있지만은 예. 사실 그런 문법들은 통하지가 않고요. 네. 그래요. 정치 이제 경험이 정치 없기 경험. 때문에 음. 밑에서 보좌하는 것 또는 밑에서 써준 대로 읽는다고 해도 네네.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아, 거죠. 네.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네. 예상해 주셨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쓰는 거니까 여의도 사투리 300명 쓰는 그 사투리 쓰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나는 5천만의 문법으로 음. 문법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 말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보세요. 네. 지금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언어를 가장 잘 압니다. 국민의 그 목소리나 국민의 언어로 국회의원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표가 안 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나 국민의 소리, 국민의 언어를 가장 잘 얘기를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의 문법이나 여의도의 언어는 네.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함축된 아. 그런 용어들이고 국민의 의견들을 강한 메시지로 만들어낸 언어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천만의 문법, 5천만의 목소리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럼 당연히 10명 중에 7명이 네. 지금 찬성하고 있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왜 이거를 거부하려고 하나? 네. 뭐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제대로 수사해라. 그러니까. 네. 만인 앞에 이제 평등한 만인이 평등한 그 법을 실행해라, 보여줘라. 그걸 네. 계속 얘기하는 게 5천만의 문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것이 5천만의 문법인데 네. 본인은 그런 문법을 안 쓰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문법을 쓰고 검사의 문법을 쓴다고 검사의 문법을 보여지는 쓴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특검법 쌍특검 받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통과시킨 법을 수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야당을 계속 비판하고 있고 있는 이런 게 중도층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 박수를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와 있고 국민의힘이 달라질 것이다. 뭐 여론에서는 언론에서 계속해서 뭐 처칠 얘기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많이 띄워주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기사나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노컷뉴스의 단독 뉴스로 나왔지만은 삼총리설, 네. 삼총리 비대 삼총리 공동선대위원장 구상을 하고 있다 통합위에서 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당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건 별로 사실이 아닌 뉴스라고 봐요. 아,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 대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공천 문제잖아요. 네. 공천에서는 사실 시스템 공천을 지금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그 시스템을 지금 5년간 지켜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시스템 공천이죠. 예를 들면은 대부분이 이제 경선을 통해서 네. 이렇게 그 뽑고 전략 공천은 아마 지금 영입 인재들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선하고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역에 다닐 때도 공천을 받으면 뭐 지지해 주겠다 뭐 네. 또는 공천 잘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음. 아니 공천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경선 때 저한테 예, 투표해 주시면은 그것이 공천이 되는 것이고 음. 경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는 참가해 주시고 적극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네. 공천은 민주당의 공천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 국민들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천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일부 나와요. 의원들이 왜 당 지도부가 공천하는 것 같으면은 지도부에 잘 보여야 되니까 비판을 네. 안 할 텐데 일부 4명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있잖아요. 원칙과 상식 포함한.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공천을 하는 구도니까 뭐 실제 당 지도부를 비판을 하고 아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유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은 사실은 어느 당 국민의힘이나 이런 거와 국민의당과 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꾸 언론에서는 비명대 친명 뭐 네, 구도 네. 그다음에 뭐 삼총리설 뭐 네, 이런 걸로 여러 해서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자꾸 있습니다. 당을 분열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음. 최근에 보면은 뭐 비명대 친명 구도로 계속 언론에서 띄우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지금 뭐 한 70%가 80%가 친명 세력이지 뭐 친명 비명이 어디 있어요? 한 국회의원들의 한 80%는 친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것도 사실 77.77% 네, 예. 그 지지로 비율과 당선됐으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친명. 현재도. 네, 현재도 그러니까 그 실제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네, 또 지금 지도부를 향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은 선거에서 진
상황도 없을 뿐더러 국민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거의 절대적으로 받은 지도부가 출범해 있는데 네. 왜 흔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